지금 추미애 장관의 국회에서의 대정부 질문에서 사실은 추미애 장관의 청문회, 다시 열린 청문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청문 과정이 8개월 계속되고 있는 아주 독특한 상황을 여러분이 목도하고 계신 거예요. 임명이 되고도 청문회를 당하고 있는. 그거요. 그러니까 저는 어저께 이제 그 청문회를 보면서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국회에서 하는 발언 중에 하고 싶어 하는 말은 딱 사실 한결이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휴가를 쓰는 게 가능해? 계속 그 말만 되풀이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업데이트가 안 된 상태.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안 되죠. 어떤 것에 호소를 하고 있냐면 자기 지지층 중에 최소 50대 이상의 사람들한테 당신 군대 갔다 왔잖아. 근데 휴가를 부대에 들어오지 않고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리고 그렇게 병가를 그렇게 많이 쓸 수 있어? 이런 식을 선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추미애 장관이니까 이게 당시 여당 대표였기 때문에 이게 연장이 가능했다만 계속 앵무새처럼.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그 뉴스 공장 등에서 팩트 체크를 아무리 해봐야 업데이트가 안 된 상태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짓. 그거는 최근에 SNS의 기능 중에 하나가 그리고 AI를 통해서 SNS를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튜브를 봐도 자기의 확증 편향만 강화시켜주는 유튜브를 보다 보면 그 확증 편향이 점점점 강해지는데 중요한 건 이 대목이에요. 필부 필려가 그랬어요. 과거에는.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은 기자, 검사, 국회의원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라가 큰일 난 상황이죠. 그래서 아무리 사실을 얘기해봐야 그 확증 편향에 빠진 분들이 심지어 본회의장에서 그 마치 고장난 레코드가 돌아가듯이 계속 똑같은 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 추미애 장관하고 일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제가 그러네. 비서위원장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너무 바빴어요. 그때. 얘가 갑자기 졸지에 여당이 된 거잖아요. 집권 여당이. 예.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바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만나기도 힘들었고 마주치기도 힘들었고 뭐 그런 상황이었고 더 중요한 건 그게 6월이잖아요. 집권했다고는 하지만 그때 전부 다 박근혜 사람으로 내각이 채워져 있었다. 이게 중요해요. 여담인데 어제 그 질의했던 의원 중에 전주회라고 있어요. 판사 출신. 그러니까 나경원, 추미애, 전주회 이렇게 판사 출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전주회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전주회는 모르는데 지 아버지는 알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전석홍 씨라고 옛날에 광주 시장하고 전남 도지사 했던 분이에요. 임명직 때. 전석홍 씨라고. 그러니까 좋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뭐 사교육인지 뭐를 했을지 모르지만 좋은 학교 들어가서 판사까지 하고 나온 사람인데 저런 사람이 이 대정부 질문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이런 게 그 나름대로 A는 지키더라고요. 지키는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는 입장에서는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아. 결론적으로 이런 그런 방식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뭐 이야기하면 예, 아니요로 답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면 안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질문이라는 게. 그래서 돌려서 상황이 이랬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결론 내리려고 하면 답부터 먼저 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뭐 지금 추미애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엄마의 위치를 이용해서 엄마 찬스를 이용해서 욕을 했다고 하는 사람의 그 논리를 만들어내던데 사실은 전주회 같은 사람들은 전석홍 같은 전두환 시대의 임명직 도지사 시장 했던 사람들의 일종의 그런 아빠 찬스는 본능적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라 나는 보거든요. 이번에 정청래 의원이 가장 속 시원하게 해준 게 김종인 위원장은 전두환 찬스다. 예. 예, 그거 너무 시원했죠. 그건 맞는 것 같죠. 그리고 이제 그 장면 지금 말씀하신 장면이 그런 거잖아요. 보좌관이 전화해서 부탁한 게 맞냐? 청탁한 게 맞냐? 이거를 얘기하니까 추미애 장관이 확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재판 혹은 법적 그 자신에 대한 검찰이 소환해서 조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에 대비한 아주 지혜로운 대응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답 못했다고 아주 오늘까지도 써먹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지금 단독이라고 나오는 기사들 중에 국방부 민원실에 추미애 장관 부부가 전화한 것이 서버에 남아있다. 이거를 단독이라고 냅니까? 그래서 검찰이 압색한다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민원실에 공식적으로 전화해서 공개적으로 청탁을 합니까? 아, 진짜. 민원실에 전화한 건 미담이라니까요. 그렇죠. 추미애 장관, 지금 들어와 계시는 분 중에 혹시 저놈들 뭔 소리 하나 하고 들어와신 저쪽 어르신 계시면은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냥. 집권 여당의 대표예요. 아들을 특혜를 주고 싶었으면 민원실에 전화합니까? 민원실에는 민원실 담당 아마 그게 군인은 아닐 것 같고요. 아마 군무원들이 대부분 국방부 민원실에 있을 것 같은데 상황에 대해서 문의하는 것이 무슨 그것이 특혜고 청탁이고 외압입니까? 아니, 게다가 그때는 박근혜 사람이 내각을 장악하고 있을 때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제대로 뭘 하지도 못한 상태에 네. 더군다나 추미애 장관은 군대 기무사의 쿠데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분. 근데 그 상황에서 무슨 책을 잡히려고 거기다가 청탁을 하고 외압을 넣어요. 저는 아마 그때 추미애 장관이 그 대표 시절에 전 대표께서 진짜 청탁했다면 그때 나라가 뒤집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현모 일병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최초의 추미애 장관 의혹을 제기했던 온라인상의 글을 제가 오늘 봤거든요. 근데 글을 봤는데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확증 편향에다가 최초에 글을 쓸 때 추미애 아들을 엄청 싫어했더만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아들인 것 자체가 싫어서 배배 꼬아서 보기 시작하니까 그게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이는 상황인 것 같고요. 어쨌건 지금 어제 정청래 의원이나 김종민 의원이나 뭐 김경업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방어를 잘했다고 보고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이런 표현 쓰더만요. 속수무책이었다고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실제로 팩트가 업그레이드가 안 된 상태에서 이쪽은 이미 팩트 체크가 끝난 상태인데 국회에 올라가서는 쟤들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사실 저 사실 다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게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조국 장관 건도 그렇잖아요. 뻑하면 조국 장관 건과 추미애 장관 건이 뭐가 다르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재판을 받는 걸 보면 그때 너무 과했었구나. 심해도 너무 심했었구나를 업데이트가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조국 나쁜 사람, 추미애 나쁜 사람 이 이미지만 갖고 계속 공격하는 거죠. 아니, 팩트는 없이. 더 웃기는 게 이런 거예요. 아직도 사모펀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사모펀드는 기소도 못했어요. 조국 장관은. 그런데 아직도 사모펀드를 예로 든다니까요. 조국이 사모펀드 아직도. 그러니까 저는 그 대정부 질문에 미래통합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아이고 입이 그냥 거기서 업데이트를 안 시킨 상태에서 새로운 뭔가가 들고 나와줘야 되잖아요. 예를 새로운 게 들어서 없어요. 빼도 박도 못하는 무슨 증거 하나를 들고 나와서 거기서 완전히 그 임팩트를 딱 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들 막 10대 명이 뭔가 대정부 질문하고 시간도 엄청 길잖아요. 하는 상황에서 그게 전혀 안 된 상태로 이쪽은 업데이트가 됐어. 저쪽은 업데이트 안 되고 예초에 추미애 장관 될 때 청문회 때 제기했던 그런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제가 봤을 때는 질과 양에서 엄청 차이가 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고장난 레코드 같았는데요. 사실은 이런 겁니다. 결정적인 거란 추미애 대표가 여당 대표라는 직위를 활용해서 국방부 민원실에 그냥 기록 다 남는 이런 행위 말고 구체적인 지시를 해야 돼요. 우선 첫째는 그 병원에 연락해서 무릎 수술을 안 했는데 했다고 거짓말을 해야 돼요. 지금 문제가 되려면 그런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무릎 수술을 한 거예요. 이거는 뭐 양주 군병원 기록이나 뭐 삼성병원에 다 남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의사는 30일을 요양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뭐 그게 그 2번밖에 병가를 못 써서 4일 개인 휴가 쓴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방부에 압력을 넣어서 서씨 관련한 기록만 삭제하라고 압력을 넣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네. 않고는 한 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어제 그 국민의힘 라인업을 보니까 아까 말한 전주혜 같은 경우는 판사 출신, 박형수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저기 경찰 출신도 있고요. 윤재호. 골고루 그렇게 네. 배치를 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행정관 출신도 있어. 그러니까 워낙 요즘에 그 알려지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다 검색해봐야 알아. 네, 어쨌든 어제는 무딘 칼, 네. 뭐 단단한 방패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 그 강훈식 의원이나 최기상 의원 같은 경우는 그것이 대정부 질이다라고 하는 걸 직접 보여주더라고요. 강훈식 의원은 그 상황에서도
자녀 돌봄 대란. 오늘 그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에서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지금 코로나 관련한 교육 문제 이런 것들 좀 질의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최기상 의원 같은 경우는 사법 과잉 시대를 끝내야 된다. 사법부 인사에 국민 참여를 늘려야 된다. 판사 출신이지만 이 정도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검사 출신, 판사 출신들은 보면은 자기의 친정 같은 곳은 비판할 생각을 아예 못해. 네. 저 그런 느낌이 들었었고요. 네. 근데 자, 넘어가기 전에 이태규 의원의 질문인지 의견인지가 네. 그냥 속마음 아니었을까요? 뭐였는데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한번 보세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장관님을 공격한 야당 또는 다른 세력의 음모 때문에 당직 사병이나 대령의 증언이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네, 이렇게 물어요. 저게 그냥 이상한 돌려차기잖아요. 음모라고 생각하느냐? 아이고 그러면 추 장관님이 행여 네 음모라고 생각합니다 하겠어요? 그냥 뭐 이분들은 또 알려진 바로는 음모주를 마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음모를 없애기 위해서 정부의 행정이나 정치는 투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명박근혜 때는 어땠습니까? 투명하지 않다 보니까 음모론이 많이 만들어진 측면도 있잖아요. 이렇게 공개를 해도 그 모든 것들이 자신들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 지금 시스템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미애 장관이 무슨 책을 잡히려고 정권 교체되자마자 군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들 휴가 특혜 주세요 합니까?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도 안 보고 돼요. 그 검사 출신 박형수 같은 경우는 그랬잖아요. 진술 거부하시는 겁니까? 아니 장관이 아니 그게 아마 그 검사 때 버릇 같은데 장관한테 국회의원이 질의하면서 진술 거부하시는 거냐고 이렇게 말하는 아니 그 꼬라지 보고 있자니까 이제 어제 오후 방송에서는 한참 진행 중이어가지고 거의 다 모니터링 못했는데 밤 새워서 봤어요. 이 방송하려고. 근데 맥락이 없더라고. 8개월 전에 그 정보를 갖고 업데이트 안 하는 상태에서 질문을 하니까 그 사이에 국민의힘만 질의합니까? 민주당도 같이 질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쉴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K협회 당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